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40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받은 우리나라가 오늘도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한 뒤 양국 기업인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임동진 기자 전화로 연결해 상황 들어봅니다. 임동진 기자. 네,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동 최대 에너지 분야 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양국 간 연대와 청정에너지 협력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 중립 분야까지 확대되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저장 포지 활용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진다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마트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중동 지역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아부다비의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에 방문합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말 우리나라가 해외에 수주한 1호 원전으로 10여 년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양국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합니다. 앞서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 13건이 체결됐는데 오늘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양국 정부와 민간 기업 간 MOU까지 최종적으로 40건이 넘는 MOU가 체결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에 체결되는 양국 양해각서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더 큰 미래로 나가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의 일정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내일은 두바이로 이동해 아랍에미리트 부통령과 면담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다보스로 이동해 글로벌 CEO들과 오찬을 갖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후 추리 공과대학을 방문한 뒤 다음 날 귀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상 최대 규모 투자 약속에도 오늘 관련주 주가는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수소 관련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 원전과 방산주는 하락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박찬휘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국부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약 38조 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명식이 진행된 양해각서만 13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 유입 소식에도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UAE 순방 수혜주로 꼽히는 수소 관련주는 평균 0.7% 오르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원전주는 1%대, 방산주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증시에서 오랜 기간 소외를 받았던 수소업종과는 달리 원전과 방산업종은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중론입니다. 방산이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던 섹터였고요. 시장에서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뉴스가 뜨니까 팔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수소는 완전히 빠져 있었던 섹터잖아요. 아메리트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던 그런 형국이었어요. 실제로 원전과 방산 관련주는 지난주 평균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MOU에 기업명이 명시되지 않은 점도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업명이 언급된 것도 없고요. 또 스케치만 한 거니까 기업이 몇 년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집어넣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가시화되면 그게 실적이 녹여낼 수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기업명이 공개되고 펀드를 통해 자금 집행까지 이뤄진다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번 경제외교 성과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 경제사절단에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번 순방에 앞서서 무역협회에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을 공개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경제 5단체와 협회까지 포함해서
101개 기업 또는 기관들이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HD현대 등 21곳이 선발이 됐고요. 업종과 분야별로 보면 크게 건설, 우주, 원전, 조선 등이 있고 이 밖에 식품과 화장품, 게임, 관광 등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UAE의 관심 분야를 고려해 볼 때 아무래도 건설과 원전, 우주 기업 등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 원전, 우주 관련 산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먼저 원전 같은 경우는 바라카 원전을 우리나라가 UAE에 수출을 하면서 이미 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UAE와 우리나라의 그 교역 규모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네. 큰 교역 상대국은 아닌데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협력하면서 그동안 이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왔다라고 봐야겠고요.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그 바라카 원전이죠.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1, 2호기가 상업 운전 중입니다. 남은 2기의 가동도 멀지 않았습니다. 4, 5기까지 다 가동이 되면 5.6기가와트인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 수요의 25%에 해당되는 전력을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원전에 관심이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래의 석유 고갈과 그리고 탈탄소를 대비해서 원전과 태양광, 풍력 이런 비탄소 에너지원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라카 원전은 중동 최초의 원전이기도 합니다. 석유로 먹고 살아온 중동 국가들에게는 이 탈탄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바라카 원전이고요. UAE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원자력과 태양력 등 비탄소 에너지원을 2020년 2.4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 14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이번 경제사절단에 보면 한전이나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이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2.4기가와트에서 14기가와트, 거의 한 6배 이상 늘어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전환 목표가 상당히 좀 과감한 것 같습니다. 원전에 지금 가려져는 있지만 태양광 쪽에서도 굉장히 좀 협력이 강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몇 가지 보고서를 좀 읽어보면서 UAE의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UAE의 두바이에는 136억 달러를 투자하는 세계 최대 단일 태양광 발전소인 이 이름이 좀 긴데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현재 1.6기가와트인 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5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부다비의 경우에도 이 태양광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2기가와트 규모의 누르 아부다비 태양광 발전소가 현재 상업 운전 중이고요. 2기가와트 규모의 알 다프라, 1.5기가와트 규모의 알 아즈반 프로젝트까지 완공이 되면 아부다비에만 태양광 발전 시설이 3곳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UAE는 올해 하반기 열리는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콥이라고 부르는데 콥28의 개최국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과 이 태양광, 수소 등의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에너지뿐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좀 협력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이제 천궁 수출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방산 분야 협력 어떤 게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UAE가 지난해 그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2를 수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한화 디펜스 등에서 4조 원에 사들였는데요. 이번에 그 UAE 국빈 방문에 앞서서 한화 시스템은 천궁2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UAE의 해외 지사를 개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UAE는 정세가 이제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다고 평가가 되지만 국방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과의 갈등 관계에 있고 지난해 1월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순방에 나섰을 때 예멘에 그 드론 공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드론 및 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공망 구축이 필요하고 천궁2를 수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UAE 아크 부대가 있는데요. 아크 부대는 2011년에 파견이 됐고 이처럼 우리나라와 UAE와는 국방 관련 인적 교류가 이 돈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UAE는 장갑차 프로펠러 훈련 전투기 등 향후 자국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기와 기술을 패키지 수출하는 우리 방산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아부다비에서 그 국제 방위 산업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추가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너지와 방산 분야 쪽은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 국가들이 인프라 건설 규모가 또 크기 때문에 지금 뭐 건설 쪽 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이 과거에 부르즈 칼리파 그 시공에 참여하기도 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UAE의 건설 시장 규모를 좀 살펴봤는데 2023년 올해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49조 원인데요. 최근에는 다소 건설 시장 규모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다만 당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데 두바이의 그 2040 도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공섬 프로젝트 두바이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총면적 17제곱킬로미터의 5개의 인공섬, 그 80여 개 리조트와 호텔, 관광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그 더 문 리조트라고 달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하고 2027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건설 인프라 중에서는 좀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로 오만 소아르 항만에서 두바이로 303km, 11개 도시 4개 국제항을 연결하는 UAE 레일 프로젝트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50분에 주파하는 현재 차량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걸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건지 대규모 그 인프라 공사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절단에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요. UAE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우주 쪽, 우주 산업 쪽에 빠르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2117년 굉장히 먼 시간인데 네. 화성 거주를 목표로 달 및 화성 탐사 우주 산업 투자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8억 달러 규모의 국가 우주 기금을 조성해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후발주자인데도 지난 2021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화성 탐사선의 화성 궤도 안착에 성공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UAE 우주 프로그램 개발에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위성 개발팀이 10여 년간 인력 교류 및 경험을 전수한 바 있고요. 위성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트랙 I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누리호와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발사와 같이 최근 우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협력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